자, 안녕하세요. 자, 87회 플랜업 독서경영 세미나 덕테이프 마케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책 한번 읽어보셨나요? 네. 읽어보니까 어때요? 안 읽은 것 같은데? 자, 이 책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마케팅을 공부하다 보면 보통 피터 드러커나 대부분의 이 책들, 이렇게 보다 보면 대부분 어떤 마케팅을 많이 다뤄요? 기업. 그렇죠? 기업. 요새는 마케팅이라는 게 되게 세분화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할 책은 소상공인 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이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도대체 몇 명이 소상공인일까요? 이 사람은 이제 스몰 비즈니스라고 말을 하는데 몇 명일까요? 30명 이하. 30명 이하가 전체 우리나라 기업의 몇 퍼센트를 차지할 것 같아요? 95% 이상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한 통계에 의하면 한 3% 정도가 그 이상이고 나머지는 다 30명 이하 조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는 이제 덕테이프 마케팅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용어는 없어요. 이런 용어는 없고 이 저자가 자기가 만들어낸 건데 그 덕테이프라는 게 뭔지 아시죠? 우리 이삿짐 쌀 때 왜 저자는 이 스몰 비즈니스 마케팅을 덕테이프 마케팅이라고 자기의 마케팅을 마케팅했을까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의 마케팅을 마케팅했잖아요. 내 마케팅 기법을 마케팅했죠? 왜 덕테이프라는 걸 썼을까요? 덕테이프라는 거, 청테이프.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노란 테이프.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어디 누수나도 그냥 할 수도 있고, 어디 가면 인질로 묶어놓을 때도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용도가 되게 다양하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덕테이프 마케팅이라고 말을 한 거고, 일단 우리가 강의를 하기 전에,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작은 기업의 마케팅 전략이 되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해요. 작아서? 중요하기보다는 좀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것도 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오케이. 네. 그리고 또 소비자의 관심도에 따라 자기네들 스스로 연구를 또 자가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작기 때문에 필요할 수도 있죠. 근데 역으로 보면 작기 때문에 또 안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케팅 하면은 큰 기업, 속된 말로 이제 큰 기업의 마케팅을 많이 보기 때문에 전략이 중요하다, 분석이 중요하다, 조사가 중요하다. 보시면 제가 이제 조금 보여드리면 전략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뭐가 중요해요? 분석이 중요한 거고, 그 이전에 정보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엔 조사가 중요한 거죠. 그죠? 근데 이놈의 정보가 뭐예요? 계속 변하다 보니까 뭐예요? 분석이 계속 느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략은 계속 바뀌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거, 제가 봤을 땐 여기까지는 오피스웍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화이트 칼라들이 일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전략이 반드시 뭐가 되어야만 알 수 있죠? 그래서 실행을 해봐야 되거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략이라는 거는 가지고 있는 자기네들의 자원을 쓰잘데기 없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내가 K1에 지금 싸우면 나보다 덩치 3배인 애랑 싸우면은요, 일단은 내가 힘도 약하죠. 근데 내가 얘랑 싸우게 되면 내가 힘이 약하니까 막 이것저것 하다 보면 되게 뭐예요? 혼란스럽고 효과가 안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게 적기 때문이라도 한 곳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 그렇죠? 그게 전략이거든요. 누군가 말한 것처럼 제한된 자원이죠. 시간, 예산, 모든 것들이 작은 이 예산을 가지고 이런 자원을 한 곳에 집중하는 행위를 전략이라고 하고 그걸 계속 일괄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다가 관두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야.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하다가 관두고 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소기업은
조그마한 기업은 그냥 촛불 같은 거 하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촛불의 힘을 모아서 불을 태우고 싶은 거야. 대기업은 삼성 같은 회사는 태양을 하나 갖고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자원이 많다 보니까 뭘 집중 안 해도 뭐예요? 그냥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오기만, 그러니까 뭐 전략이고 나발이고 없이 뭐예요? 그냥 삼성이 한다라고만 해도 그냥 근처에만 가도 불이 타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작은 기업은 뭐예요? 집중할 수가 없다라는 건데 뭐 저 개인적으로 보면 저도 회사를 나와서 대행사를 차리고 나서 가지고 있는 가용자원이 없기 때문에 남들처럼 똑같이 하면 지죠. 남들처럼 똑같이 하면 질 거 아니에요. 먼저 한 사람이 나보다 경험이라는 가용자원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방법은 하나죠. 내가 누군가에게 위대한 유산을 받던가 만들어 놓은 걸 누군가 세팅해 놓은 걸 내가 받으면 가용자원이 넓은 상태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잖아요. 많은 상태에서. 그게 아니라면요. 한 곳에 집중해야 되거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프라인 마케팅 대행사를 운영하다가 어디에 집중했냐면 온라인에다가 집중을 했다고요. 왜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는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그 당시에 1990년도 말에 어차피 뭐예요? 온라인이 계속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온라인에다가 가지고 있는 가용 자원을 뭐예요? 집중하자. 오케이? 근데 그게 만약 판단이 만약 내 생각이 미스테이크 됐다면 나는 뭐야? 좀 피곤해지는 거고, 맞다면요. 성공하는 거고, 결국 그건 해봐야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이건희 회장이 뭐예요? 어디에 집중했죠? 반도체에 집중했잖아. 그 당시에 삼성이 반도체에 집중할 만큼의 뭐예요? 역량이 있지도 않았고, 또 반도체가 앞으로 계속 뜰 것이다라는 얘기도 불확실했고, 그런 과정에서 뭐예요? 그냥 이거다 해서 모든 걸 뭐예요? 집중한 결과 그게 맞아 떨어진 거 아니에요? 노키아 같은 경우에는, 그 노키아 회장, 원래 노키아는 여러분, 그 종합적인 물건, 뭐 장갑도 만들고, 뭐 장화도 만들고, 막, 이렇게, 자파상 같이 많이 만들던 회사인데, 어디에다가 집중했죠? 그렇죠? 핸드폰에 집중한 결과 뭐예요? 핸드폰에서 최고 기업이 됐지만, 요새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보니 뭐예요? 대우는 여러분, 튼튼하다라는 거에 집중을 했는데, 김우중 회장 들어서면서 글로벌 경영,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하면서 뭐예요? 초점을 잃어버렸죠. 저는 이렇게 작은 기업은 자영자원이 없기 때문에 더 집중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근데 너무 분석에 매달리다 보면 뭐예요? 결국 아무것도 안 하고 뭐예요? 분석만 하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신중함 속에 나오는 과감함이라는 게 있어야 돼. 결국은요. 특히 중소기업일수록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뭐예요? 근데 왜 중소기업이 왜 전략에서 딸리냐면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마케팅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이거 마케팅 분석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야. 뭐의 문제죠? 정보력의 문제라는 거예요. 정보력의.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 많은 그 중소기업들은 정보를 취급하는 방식이 뭐예요? 앞으로 여러분 이건 더 힘들어질 거라는 거죠. 왜 대기업이 그 미디어법이 뭐 하면서 뭐예요? 대기업이 이제 종합편성 미디어 시장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럼 그들이 자기한테 유리한 환경을 만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이 유리한 환경을 속에서 그들이 내려주는 자료를 보고 그들이 원하는 전략을 짜면 그냥 그물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헤엄치고 올라가도 뭐예요? 걸리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중소기업일수록 상황을 잘 봐야 되지만 어느 정도 analysis with deadline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제한을 어느 정도 선을 두고 분석을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뭐예요? 잘 안 된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강점이 있잖아요. 별로 많이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잃을 것도 없을 거다. 그런 과감한 정신을 가지고 되게 실험 정신으로 가야만 살아남는 거지. 아니면 뭐예요? 그냥 환경을 분석하려고 그러니까 아무리 조사를 해봤자 뭐예요? 일단 정보를 위해서 딸릴 거라는 거잖아요. 정보를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이 좀 한번 보면서 이 덕테이프 스몰 비즈니스 마케팅에 대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이 존 잔슨이라는 사람 자체도 상당히 블로그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마케팅을 가지고 이제 블로그를 가지고 마케팅을 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이제 이 책을 쓴 건 조금 이제 된 책이죠. 근데 지금은 또 이 블로그가 나온 것처럼 지금 또 나오고 있잖아요. 뭐죠? SNS라는 게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SNS로 막 사람들이 막 중소기업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막 이런 거죠. 뭐 또 페이스북을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뭐 활용해야 되는지 그런 거 배울 필요 없다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냥 일단 해보라는 거죠. 그렇죠? 대기업은 그럴 줄 몰라도 중소기업 사람들은 뭐예요? 너무나 그 사전, 프리스타디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하다 보면 뭐예요? 실제로 언제나 뒷북을 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뀌었는데 들어가고. 언제나 여러분 정보력 딸리고, 예산 딸리고, 인력 딸리는데 계속 여러분 뭐야? 계속 진단만 할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진단 툴도 되게 딸리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케팅이 사람이라면 중소기업은 청진기 하나 있는 거거든요. MRI도 없고, 뭐 아무 기기가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컨설팅도 뭐야? 못 받고 있는 실정이고. 게다가 이 중소기업의 마케팅 담당자는 마케팅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저 5만 가지 일을 다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부분에서 이제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덕테이프처럼 뭐예요? 끈적끈적하게 고객한테 달라붙을 수 있고, 두 번째 뭐예요? 가장 프랙티컬하게, 실용적으로. 이 사람은, 뭐, 요새는 찌라시는 끝났다, 하겠지만, 이 스몰 비즈니스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작은 비즈니스라고 해서, 작은 기업이라고 해서, 로컬만 한다라는 건 오해예요. 그러니까 작은 기업도, 그러니까 정말 작은 기업이 어떤 기업이에요? 1인 기업이잖아. 그렇죠? 정말 작은 기업도 뭐예요? 글로벌로 할 수 있어요. 그들이 파는 게 상품이 아니라 컨텐츠라면. 그렇죠? 그들이 뭐예요? 유통을 구축하는 게 아니라 있는 유통을 이용할 줄 안다면.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규모 기업 하면은 뭐예요? 이제 로컬 마케팅에 상당히 이제 많이, 그러니까 로컬 마케팅은 점유율이 되게 높아야 돼. 그렇죠? 어차피 제한된 시장 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제가 홍대에 있었을 때, 그 홍대에서 뭐 나이트클럽 같은 거 만들어지면 제가 한번 봤는데, 나이트클럽 같은 거 이렇게 딱 오픈을 하니까 그 트럭으로요, 그 찌라시를 살포하고 다니더라고. 이렇게? 찌라시를 그냥 이렇게 그거 있죠? 그 옛날에 그 소독약 나오는 그거 있죠? 그런 거에다가 이게 무슨 대포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찌라시를 넣으면 이렇게 부르르 뿌리면서 다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일단 홍대 바닥에 나이트 광고가 어떻게 돼요? 깔리는 거야. 아니라 도배되는 거야. 그게 불법이거든요. 그런데도 하는 거야.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이제 사무실 나오다 보면 입 대자 나온 사람은 청소부 아저씨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도 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뭐 전략이고 나발이고 없이 뭐야? 사람들 많이 다니는 뭐야? 주차장 거리하고 홍대 거리에다가 뭐야? 그냥 다 깔아버리는 거죠. 어차피 죽는 것도 아니고 뭐야? 그냥 싹 깔아버리는 거죠. 되게 무식하죠. 그런 게 효과가 있다고요. 은근히. 그래서 이 로컬 마케팅을 하거나 뭐 할 때 뭐 시장에 뭘 보고 저는 이렇게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게 마케팅을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내 마케팅이 좋은 마케팅이라고 해서 마케팅을 마케팅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블루오션, 레드오션이라는 게 그렇게 떠가지고 지금 뭐 그런 거 하는 거 또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되게 분석적인 거, 뭐 이런 거보다 뭐예요?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근데 좀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저는 중소기업은 하면서 배운다라는 정신을 가지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분석하지 말아라. 뭐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전략이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언제나 너무 과잉적으로 본다라는 거잖아요. 게다가 중소기업 사람들이 너무 대기업 사례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대기업 사례를 좋아하는 건 득이 될까요? 해가 될까요? 제가 봤을 땐 해가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왜요? 중소기업에서 되게 막
대기업에서 되게, 여러분 아시겠죠? 마케팅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뭔가 신선하고 되게 이노베이티브한 마케팅 사례가 없어요. 되게 평범한 마케팅을 많이 한다고. 왜 그러죠? 그러니까 평범하게 해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근데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아직도 매스거든. 그치? 매스 마케팅이 통하는 나라거든요. 미국이나 이런 데는 뭐예요? 세그먼트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되게 실험적인 거를 되게 많이 해도 시장이 크고, 미국 시장은 큰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이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 그 부분에서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고,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마케팅의 정의부터 보자. 마케팅의 정의가 뭐예요? 사람들과의 소비자 판매자간의 계속 관리, 어장 관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장 관리. 그러니까 시장을 창출하는 행위라고 하죠. 근데 마케팅의 정의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소비자에게 최대의 만족을 주고 생산자의 생산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재화와 용역을 생산자로부터 중간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유통시키는 일체의 기업 활동이 마케팅이다 라고 말을 해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이제 마케팅의,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AMA라는 데가 있어요. AMA, 아메리카 마케팅 어소시에이션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걔네들이 매년 마케팅에 대한 정의를 바꿔요. 근데 최근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최근에 마케팅 자료를 변했을 땐 소셜이라는 개념도 들어와 있대요. 예전에 소셜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마케팅의 개념에. 왜요? 소셜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나 보면은 이제 정의라는 거, 우리가 뭘 define 한다라는 거는 약간 선행적 사고가 아니라 후행적 사고죠. 뭐가 일어났기 때문에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으면 정의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론이라는 건 일어난 걸 이론으로 하는 거, 이론으로 정립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마케팅의 대기업적 정의인데 이건 중소기업한테는 이 저자도 말하듯이 안 맞다라는 거예요. 중소기업 사람들에게 훨씬 더 뭐예요? 심플한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거죠. 뭐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중소기업, 소규모 사업자에게 마케팅의 정의란. 난 이 책에서 뒷부분에 뭐를 해라 이런 프랙티컬한 방법은 조금 올드한 것 같아요. 근데 올드한 것 같은데 매체, 툴이 달라진 거지 여전히 똑같아요. 모든 거는, 그러니까 마케팅이라는 이제 고객과 어떤 행위를 하는 거. 물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시장에 대한 뭐예요? 어떤 니즈와 그런 욕구를, 디자이어를 이렇게 창출하는 행위죠. 그러니까 시장을 만들어내는 행위인데,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마케팅의 정의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게 제일 이 책에서 핵심인 것 같아요. 구체적인 문제가 있거나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을 알고 좋아하게 하고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한번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볼래요? 구체적인 문제가 있거나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을 알고 좋아하고 신뢰하게 만드는 것. 동네 맛집. 또요? 뭐로 정의하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거지. 결국엔 자기가 뭔가 자기 행동을 자기가 뭔가 홍보해야 된다고 해서 홍보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게 뭐 그 사람의 문제나 아니면 그 사람의 필요로 하는 그 디자이어를 끌어당길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의 목적과 그 사람의 문제를 알아서 그걸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던가 아니면 오케이. 단순하게 그냥 홍보, 과장, 광고 이런 것들은 안 먹힌다는 거. 제가 쉽게 얘기를 하면 이제 영업이라는 건 낚시질에 비유한다고 제가 한번 예전에도 말을 했죠. 그러니까 마케팅은 그물에 비유를 하고, 그럼 프로모션은요, 고기를 모으는 행위 혹은 떡밥을 주는 행위. 이 브랜드는 인공양식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쉽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 하나씩 볼게요. 구체적인 문제가 있거나, 그렇죠? 이게 이제 마케팅의 상품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뭐야? 자기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상품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품을 파는 것도 아니고 서비스를 파는 것도 아니고 뭘 파는 거예요? 고객의 문제를 푸는 솔루션을 파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마케팅을 되게 쉽게 보면은 이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욕구를 보죠. 그러니까 뭘 원하는지. 근데 이걸 대립항으로 봐도 되게 재밌어요. 뭘 원하지 않는지. 실제로 스티브 잡스는 그 아이팟을 만들었을 때 자기의 그 타겟을 보다 편리하게 음악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정의했을까요? 스티브 잡스는 음악을 듣기 위해서 500장의 CD를 들고 다니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아이팟을 살 거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옛날에 보면은 CD집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지금은 없잖아. CD가 없으니까 CD집이 없는 거지. 근데 옛날에 저만 해도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CD집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도 CD집 꽂고 막 그랬거든. 근데 상당히 불편하단 말이야. 그죠? 거기다가 뭐야? CD가 있으면 12노래 중에 내가 다 듣고 싶은 건 아니고. 그래서 누군가는 자기가 이렇게 구워서도 만들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원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되고 싶어. 그죠? 근데 반대로 되고 싶지 않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시장 조사를 할 때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보면 사람들은 뭘 원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오케이? 근데 자기가 뭘 하고 싶지 않은지는 구체적으로 알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상사한테 칭찬을 받고 싶은, 인정을 받고 싶은 건 디자이어야. 자, 니즈는 뭐예요? 욕을 먹고 싶지 않은 거야. 어떤 게 훨씬 더 강렬한 게 많을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마케팅에서 니즈 시장이 훨씬 더 큰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이라는 거 보면 맨 아래가 뭐죠? 본능적인 거, 생리적인 거. 그 위가 뭐죠? 안전, 시큐리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뭐죠? 어딘가 적을 두고 싶어 하는 거,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거. 그 다음에 존경을 받고 싶어 하는 거. 그 다음에 자아 실현을 하는 거. 근데 요새 최근에 책 나왔죠?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의 재해석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 매슬로우는 이 피라미드형 모델을 몇 년도에 봤냐면 1950년대, 60년대에 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욕구 단계설을 만든 거야. 여러분 아주 예전에 1943년도에 유태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뭐였을까요? 자유? 생존이었다고, 생존. 그죠? 여러분 아우슈비츠에서 100만 명을 죽일 때 그 사람들의 욕구는 뭐예요? 생존이었어, 오직 생존. 그러니까 그때 그 근방 때 사람들을 보니까 그게 가장 기본으로 나온 거지. 근데 요새 재해석이 나왔잖아. 역피라미드라고. 그죠? 지금 사람들 2010년을 사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자아 실현이라는 게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것보다 더 기본적인 욕구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게 단적인 거야. 아직도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이 마케팅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인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까 말했죠. 그게 잘못된 거니까 잘못된 분석을 해서 잘못된 걸 하는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망했어. 망했다고 여러분 무슨 밥을 못 먹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자살해버리는 사람 있잖아. 그죠? 여러분 우울증 걸려서 뭐 자살하는 사람들 걔가 뭐 생리적인 욕구가 안 되겠어요? 뭐가 없어겠어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내가 못 먹고 못 벌고 뭐해도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하겠다. 난 영화를 하겠다. 난 영화 작가가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이거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시장을 볼 때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뭘 원하나? 그러니까 어떤 여자를 좋아해요?
그렇죠? 어떤 여자, 어떤 남자를 좋아해요? 뭘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점심에 야 오늘 뭘 먹을래? 하면 사람들은 잘 모른단 말이야. 근데 뭘 먹고 싶지 않냐라고 말하면요. 그건 구체적으로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구체적인 문제가 시장이라는 거죠. 그런 문제를 공통적으로 많이 갖고 있으면 그게 큰 시장이라는 거지. 그래서 가장 구체적인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보세요. 다 외식업이잖아. 매일매일 뭔가 우리는 맛있는 걸 찾으러 떠나잖아. 식도락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은근히 보면은 이 맛있고 맛없고 그거 별로 관심 없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그거보다 더 큰 욕구가 있는 사람에겐. 오케이? 그러니까 그게 없는 사람에게 그게 삶에 뭐겠지만 누군가는 뭐야.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작가나 뭐 하면 대충 때우고 뭐야. 대충 밥 때우고 자기 일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할 게 없는 거죠. 그 사람은 뭐야. 욕구 단계가 다르다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 뭐야. 자기가 어떤 자아 실현을 했을 때 얻는 쾌락이 그거보다 더 크기 때문에 뭐야. 그거를 추구하는 것 뿐이거든. 그러니까 구체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구체적인 문제를,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뭐야? 그 사람들이 마켓이잖아. 그렇죠?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욕구를 해결하도록 뭔가 자극을 주고 스티뮬레이션을 주는 행위를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로 하여금이 중요한 거예요. 하여금이 뭐예요? 스스로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그런 욕구가 있게 만들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패션 업계에서 새로운 패션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계속 보여주면 바로 문제를 갖게 되죠. 아 나도 저런. 요새 이런 얘기 아세요? 이혼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다고 그래요? 물론 이혼율을 줄이기 위해서 4주 뒤에 만납시다 뭐 이런 걸 하기도 하고 숙련제도, 이혼 숙련제도를 하기도 하죠. 또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이혼율을 옛날에는 이혼율이 낮았죠. 근데 지금 이혼율이 높죠. 그 이유가 뭘까요? 경제적인 이유 맞아요. 그리고 TV에서 이혼이나 이런 것들 너무 인식에. 근데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테레비래. 테레비를 틀면 너무 이쁜 여자가 많이 나와. 그러니까 뭐 이런 거라는 거죠. 옛날에는 불악으로 이렇게 결혼을 했잖아요. 옆 불악의 최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돼요. 우리 와이프가 그래도 우리 마을에서 한 3위 정도는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대. 그러니까 상대적 만족이잖아요. 근데 그러고 살고 그렇게 이제 자기가 모르는 세상, 밖에 나가면 더 많은 미녀가 있고 밖에 나가면 더 많은 미남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잡벅이라고 하는 거지, 그죠? 근데 어느 날 테레비가 들어오면서 테레비 딱 트니까 뭐야? 소녀시대 나오고 하는 거죠, 그죠? 막 이쁜 여자 나오고 하니까 뭐야? 여러분도 보면 테레비 틀면 막 맛있는 거 나오죠? 막 그러면서 뭐예요? 테레비가 계속 뭐예요? 여러분의 욕구를 자극하잖아. 집집마다 테레비를 틀면서 뭐야? 아, 미남. 조인성을 보면 막 미치겠고, 그죠? 김태희를 보면 막 좋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내 남자친구를 보면, 그죠? 조인성처럼 전혀 안 생겼고, 그런 거에서 나오는 불만족. 그죠? 자, 하여금 스스로가 알고, 이게 뭘까? 알고. 일단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 어떻게 하면 알죠? 차별화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알고. 그러니까 일단은 좋아하고 사게 만들고 관계가 뭐 그 얘기 전에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마케팅의 초기 행위는요. 죽도록 알리는 거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뭐예요? 미친 짓을 하던 뭐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분석하고 조사하고 여러분이 어떤 현상을 가지고 많이 물어볼수록 뭐예요? 평범하게 된다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엣지 있게 산다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의 얘기를 잘 안 듣고 똥꼬집이야. 오케이? 뭐, 그래프적으로도 봐도 계속 그러니까 언제나 종그래프이잖아요. 가운데가 제일 많거든. 일단 알고, 그 다음에요. 좋아하고. 근데 알아. 내가 쟤네들을 알아. 근데
좋아하진 않아. 싫어하지도 않아. 그렇죠? 그만 아무 문제, 그래도 여러분, 알지를 못하면요. 그렇죠? 알지를 못하면 여러분도 이 자리에 오지도 못했겠지. 그렇죠? 그 알고, 그 다음 단계가 좋아하고, 그 다음이야. 좋아한다고 되는 건 아니야. 신뢰하게. 왜 신뢰해야죠? 사람들은 자기 물건을 살 때 뭐야? 재무적 리스크를 걷거든. 만약 나쁜 거를 사면 어떻게 하나? 내가 이걸 사서 뭐야?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하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가장 자기가 낮추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싼 걸 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케팅에서 사람들과 신뢰, 그 부분에 대한 가장 좋은 접근 방법이 프라이싱을 낮게 해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안 보이는 거, 내구재 제품이 아니라 경험재 제품이라고 하죠. 내구재는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게 트렁크 열어보면 되고, 이렇게 보면 되잖아. 근데 포장을 뜯는 순간 뭐예요? 환불이 안 되는 것도 있잖아. 그렇죠?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브랜드를 더 선호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신뢰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사업의 아이템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업의 아이템을 보려면 저는 이렇게 봐요. 사람들이 뭘 좋아하나 보지 말고 뭘 싫어하나. 그죠? 이게 가장 기본 욕구라는 거죠. 뭘 싫어하는지를 알면 뭘 좋아하는지는, 그러니까 뭐가 되고 싶다라는 건 디자이어지만 싫어하는 거. 그래서 나는 꼭 그게 안 됐으면 좋겠어. 배고픈 건 싫어. 그죠? 맛있는 거 먹는 건 좋아. 이거는 뭐야? 욕구겠지만 배고픈 거 싫어. 이건 다 니즈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사업의 아이템이고 사람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야? 핵심 고객이야. 그 문제를 심각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 그 문제가 더 심각하게 느끼게 만드는 건 마케팅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영어 학원에서 두 가지 방법이에요. 영어 공부를 하면 승진할 수 있어요. 이게 마케팅적으로 좋아요? 아니, 아직도 영어를 하고 어떻게 회사를 다녀요? 이게 더 마케팅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가 더 좋은 거야.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올라.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야, 너 공부 못하면 대학도 못 가. 그럼 너 여자친구도 못 얻어. 이게 더 스티뮬레이션은 뭐가 더 자극할 거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나 마케팅을 할 때, 고객을 볼 때, 그럼 사람들의 그런 욕구 분석을 중소기업은 어디서 할까요? 통계자료? 세리 CEO? 경제연구소? 그런 건 이미 다 보편화된 자료 아니에요. 이 마케팅에는 3대 7의 법칙이라는 게 한번 얘기 드렸죠. 3대 7의 법칙이 뭐예요? 30% 아래에 있으면 아직 좀 불확실한 거고 30% 넘어가면 들어가 봐야 되는 거고 70% 이상 넘어가면 하지 말아라. 왜요? 해봤자 이미 게임 끝난 거다. 너무 늦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VOD를 보고 계신 분들도 뭐 삼성 세리 CEO를 보면서 아니면 매일경제를 보면서 어떤 소비자의 욕구를 찾아내서 뭐 소비자가 뭐 이거는 예를 들어 앞으로 키즈 산업은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죠? 그건 이미 다 아는 얘기잖아. 그건 다 예산과 자본의 문제잖아. 앞으로 시니어 실버 세대들 엄청난 시장이 있을 거예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나온다고 하잖아. 물어봐. 어쩌라고 그래서. 그죠? 여러분, 이 강력한 문제,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니즈가 있죠. 이게 문제죠. 건강하고 싶은 거. 그죠? 그런 문제잖아. 아픈 것만큼 큰 문제가 어디냐고. 그리고요. 사람들보다 더 성공하고 싶은 거. 그러려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태생적 신분이 있었잖아요. 양반이냐, 뭐 중인이냐, 이거 태생적 신분이라고 하잖아. 지금은 어떤 신분이 있어요? 교육적 신분이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돈을 되게 많이 벌어도요, 그 사람이 막 되게 학력이 낮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뭐야? 그렇게 안 본단 말이야, 또. 까마디로 말해서 뭐야? 좋은 학력이 좋은 직장을 만들고, 좋은 직장이 또 뭘 만들고 이러는 게 있잖아. 그래서 그 대학이 새로운 신분을 만든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오케이? 그런 얘기도 있다고. 물론 자본이라는 게 또 그런 걸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일단 핵심 고객, 그거를 많이 갖고 있는데 더 그걸 크게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보세요. 아프면 안 좋잖아. 아프면 병원 가는 건 니즈라고 하겠지만 디자이어는 뭐예요? 그치, 안 아픈 거잖아. 그게 뭐예요? 검진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터져서 내가 이렇게 나 혼자 해결을 하면 되겠지만 좀 잘하고 싶으면 컨설팅을 받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컨설팅 시장은 어떤 시장일까요, 그럼? 컨설팅 시장이라는 거. 내가 봤을 때 생각을 대신해주는 시장이야. 그렇지 않아요? 내 문제를 그러니까 생각하기가 너무 힘들고 힘든 게 아니라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내가 틀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누군가 나보다 좀 더 나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 대신 생각해주고 대신 가이드라인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을 더 의존해버려. 그죠? 이 단순함의 법칙이라고, 단순함의 원리, 제가 이제 한번 30몇 때 한 것 같은데, 잭 트라우트의 단순함의 원리. 그 책에서도 초반에 잭 트라우트가 이런 말 하잖아요. 매년 복잡성이 증가할수록 컨설팅 시장은 상승하고 있더라.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사람들은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배우면 잘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 내가 잘 모르는 이유는 못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교육 시장도 계속 뜨는 거죠. 그죠? 거기다가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무슨 자원밖에 없어요? 인적 자원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시장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 거야. 우리나라 시장에는요. 은근히 여러분 아프리카나 브라질이나 막 이렇게 자원이 풍부한 나라는 뭐예요? 인적 자원이 그러니까 그 마당에 이렇게 밖에 나오면 숲에 막 자원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그냥 따는 인력이 필요했던 거야. 단순한 인력. 근데 독일이나 막 이런 이 핀란드 막 이렇게 자연이 뭐예요? 잔혹한 땅 있잖아. 그런 땅에서는 인간이 뭐예요? 그러니까 걷어들이는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자연과 싸워서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학기술이 발전한 거지. 그죠? 또 그렇게 발전된 지식을 후배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교육 시스템이 강화된 거지. 그래서 언제나 보면 자연이 험한 나라가 선진국이 많아요. 일본도 참 힘든 지형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도요? 유럽도 그렇게 좋은 자연 환경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북유럽이나 이런 데도 선진국이 많이 있는 북유럽도 뭐예요? 자연이 그렇게 자연과 싸워내서 이긴 거지. 뭐 네덜란드도. 핀란드는 여러분 국토의 대부분이 호수잖아. 우리나라도 여러분 뭐야? 자연 환경이 그렇게 좋은 나라는 아니라고. 뭐 괌, 저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까지고 보면 그런 데라가 뭐야? 자원은 더 좋지. 자, 핵심 고객이고 자발적이어야 되고, 자발적이 아닌 행위를 뭐라고 할까요? 그건 영업이라고 하는 거야. 자, 스스로가, 그 다음 뭐야? 알고 차별화. 그 다음 뭐야?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자기와 비슷하거나 비슷한 사람들을, 그래서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삼성이나 이런 회사가 예를 들어 갤럭시를 만들면 어려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삼성은 뭐야? 안 어리잖아. 그래서 애니콜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효리를 뭐예요? 모델로 만들어서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런 거잖아. 사람들은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을 좋아하고 신뢰한다라는 건 그러니까 워너비. 내가 그렇게 되거나 종교가 그게 관계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언제 신뢰해요? 오래 안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을 한 번 만나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유지 기간이 좀 길어지면 뭐예요? 관계적으로. 여러분 아마 제일 신뢰하는 사람들이 부모님 아니에요? 그렇죠? 태어나자마자 여러분이 제일 오래 본 사람이 부모님이야. 태어나자마자 봤거든. 그렇죠? 이게 이 사람의 정의. 저는 이게 참 정의가 좋은 것 같다라고 그래요. 구체적인 문제가 있거나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을 알고 좋아하고 신뢰하게 만들어서 구매를 하게 만드는 행위지. 그러니까 3단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알게 하고, 어떻게 하면 좋아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나를 신뢰해서 뭐야? 내가 말을 하면 내 말을 따를 수 있게 할 수 있겠느냐? 자, 성공하는 소규모 사업을 위한 마케팅의 7요소를 보면 아까 말했죠. 프로덕트와 서비스를 파는 게 아니라 뭘 파는 거예요? 솔루션을 판다고 생각해야 돼요. 저는 이 중소기업 사람들은 뭐 삼성셀이 CEO 막 이런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거를 많이 봐요. 보는 이유가 그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도 있지만 그냥 봐요. 사람들이 요새 뭔 얘기를 많이 하나 이렇게 봐요. 오케이? 그 사람들이 계속 트위팅 하잖아. 째째째째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누군가에겐 그 대화하려고 하는 거지만 제가 봤을 때는 소규모 마케터들한테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게 좋은 시장조사 자료라는 거죠. 그치? 사람들은 내가 뭐가 맛있다, 뭐가 좋다, 난 요새 너무 아프다, 나 너무 요새 행복해, 그러니? 하고 막 댓글하고 좋아요 막 이렇게 하잖아. 그걸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계속 보다 보면 사람들이 뭐예요? 이런 문제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해결하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한 번 보는 걸로 안 되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소규모 마케팅일수록 그 통계 자료에 의지하지 마시고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느끼고, 그래야만 좋은 마케팅을 할 수 있다. 그러지 않고 어디선가 나온 자료, 비싸면 비쌀수록 그게 틀리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 많이 보고 그냥 뭐예요? 그냥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거, 그렇죠? 그리고 뉴스들. 차라리 뉴스를 보는 것보다 뉴스에 붙은 댓글량을 봐요. 댓글이 많으면 많을수록 관심이 많은 거고, 그 관심은 시장으로서의 성장에 될 수 있는 요소인 거죠. 단지 동기부여가 좀 아직 없는 거지. 두 번째 전략은 토킹 로고를 만들라는 거예요, 저자도. 토킹 로고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마케팅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죠? 청소 전문 업체 이게 아니라 뭐예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청소하는데 안 힘드세요? 뭐 이런 게 더 낫다라는 거야. 문제를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자기네 기업을 솔루션으로. 왜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요? 시큐리티에 대한 것도 있고, 거기다 넣으면 이자도 있죠. 근데 솔직히 은행에다가 돈 넣고 이자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솔직히 아마 여러분은 편의성? 그리고 시큐리티 돈을 들고 다니기가 어려우니까?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은행을 솔루션으로 쓰는 거잖아. 그죠? 뭐 이렇게. 당신의 노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죠? 저는 가끔 실버층에다가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는 앞으로 120살을 살 거라고 나머지 60년을 뭘 하시겠냐고. 그죠?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래, 60년 동안 뭘 하지? 그죠? 문제를 제시하니까 솔루션은 하여금 생각하게끔 하는 거지. 오늘 덥죠? 그죠? 강의 끝나고 시원한 맥주 한 잔 마실까요? 그죠? 이런 거란 말이야. 그죠? 자, 보세요. 저희 회사는 다이어트를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뭘 알려주는, 어떤 솔루션을 주는지. 근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이걸. 친구들에게 뚱뚱하다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뭐 이렇게, 토킹, 뭔가? 그 옛날에 숙명여자대학교 광고가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숙명여자, 도우미가 아니라 뭐라고 하죠? 사진 찍고 화보 찍는 친구들. 메이킹이 아니라, 홍보도우미. 그거 뽑을 때 광고가 이거였대요. 광고가 이게 토킹 로고가 뭐냐면, 야! 너 끼 있니? 이거였대요. 부르는 거죠. 너 끼 있니? 그쵸? 끼가 있냐고. 나 끼 있는 거 같죠? 그거 뭐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저는 옛날에 미국에서 출판 페어를 한번 갔는데 잊혀지지 않는 광고를 기억이 나요. 어떤 회사의 광고인데 이렇게 크게 전단지가 붙여 있는데 A부터 Z까지 이렇게 써놨어. A, B, C, D, F, G 이렇게 Z까지 써놓고 이렇게 바디 카피가 이거예요. 어떤 이는 이걸로 노인과 바다를 만들었으며 어떤 이는 이걸로 수천만 명을 살인했고
어떤 이는 이걸로 수만 명에게 삶의 기쁨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딱 이런 게 나오더라고. 당신은 이걸로 무엇을 하시렵니까? 이게 그 출판사의 그런 포스터였거든요. 나는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 게 결국 A부터 Z라는 그 요소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여러분 러브라고 만들면 기분이 좋죠. fuck you 이거는 기분 더럽죠. 그러니까 당신은 이거 갖고 뭘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출판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새롭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몇 킬로나 빼고 싶나 이건 어때요? 뭘 줘요? 뭔가 그러니까 물어보면 앤서를 원하잖아요. 한번 인터랙션을 끄는 거죠. 그죠? 또요. 당신 기업이 세고 있는 자본을 리포팅 해드립니다. 그죠? 작업이 완벽하게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뭐 인테리어를 하다가 뭐 하는데 뭐야? 그냥 하다가 대충 가는 사람들이 있나 보죠. 그죠? 이 책의 저자는 어떤 유리창 회사를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유리 닦는 회사의 토킹 로고가 뭐냐면 유리 닦기는 나의 열정 이렇게 써놨대요. 유리 닦기, 그러니까 3대째 유리 닦기 뭐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게 사람들에게 뭐야? 뭔가 딱 끝나라는 거예요. 오케이. 핵심 고객은 뭐라고 했죠? 그 문제를, 그러니까 어떤 니즈가 있다면 그 문제를 심각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야. 오케이.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교육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컨설팅을 받거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야. 결국 우리는 여러분 배가 아프면 일단 참죠. 똥 싸러 가고 똥 싸러 가서도 해결이 안 되면 뭐야? 참다가 자기 자체적인 진단을 하잖아요. 아 어제 뭘 잘못 먹었나? 그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아프면 엉금엉금 기어서 병원 가는 거 아니야. 핵심 고객이란 여러분의 제품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기보단 여러분이 뭐야?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서 뭐예요? 타이레놀을 먹는 거잖아. 그렇죠? 타이레놀 같은 경우엔 더 많이 먹게 하기 위해서 광고를 새롭게 만들었잖아. 당신이 머리가 아픈 이유는 열정적이기 때문이라고. 그렇죠? 당신이 머리가 아픈 건 뇌종양이 있어서라고 아니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들이 핵심 고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서 뭔가 나아지는 그런 경험과 뭐를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팔로잉 되는 거죠. 자, 아까 말한 것처럼 고객의 핵심 가치는 니즈와 디자이어로 볼 수 있어요. 니즈는 뭐 하는 거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거. 그죠? 좋아하지 않는 거. 배고픈 거. 싫어하죠? 무시당하는 거 싫어하죠? 그죠? 여러분, 빨리 가는 것보다 늦게 가고 싶지 않은 거잖아.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불편함이 있는 거잖아. 여러분이 내비게이션을 왜 살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지 편하게 가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는 걸로 놓으면 니즈 상품이 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나는 뭐야? 좀 더 빨리 가고 싶어.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나왔는데 난 막히는 거 너무 짜증나. 그럼 뭐 실시간 내비게이션이 나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실시간 내비게이션은 이 내비게이션 시장에서의 디자이어지. 그렇죠? 근데 그게 나오기 전에 내비게이션이 디자이어였고 이게 지도 보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니즈였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를 찾지 말고 뭐를 찾는 게 좋아요. 좋아하는 것을 찾지 말고 싫어하는 것을 찾는 것이 그러니까 더 좋은 게 아니라 좀 다르게 볼 수 있다라는 거야. 맨날 여러분 사람들 그러니까 보면은 있으면 좋아. 자, 근데 있으면 좋은 건 다른 말로 없어도 그럴싸하게 간다라는 거야.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이거지. 근데 없으면 불편한 건 뭐가 있어요? 없으면. 여러분 실제적으로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거 봤어요?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친구가 많아요.
솔직히 소셜이나 뭐 싸이월드 좀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남자분들은 싸이월드를 가지고 뭐 그런 거 안 봤는데 여자들은 좀 이쁜 사진 올려놓고 하면 뭐야? 뭐 사귀고 싶어요, 뭐 만나요, 막 이런 게 되게 많이 온다고. 그러니까 그 페이스북에 페이크 사진이 있잖아. 각도 절묘하게 찍은 거 보면은 또 아니구나, 막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페이스북 소셜 뭐 이런 거 할 때 언제나 청춘 남녀들. 그렇죠? 만나고 싶고, 가서 여러분, 한번 네이버 이런 동호회 한번 가보세요. 뭐, 카메라 동호회 한번 그런 데 가봐. 카메라에 관심 있는 애들 하나도 없어. 다 뭐야? 그죠? 그 남자, 여자 만나러 온 거지. 그렇죠? 이런 게 되게 많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 만나야, 남자친구가 없다. 남자친구 있었으면 좋겠다. 이건 디자인이지만, 여러분, 시집 가는 건 디자인이지만, 다들 시집 가고 나 혼자 있으면 니즈가 더 강한 수가 있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결혼 중매 회사를 가는 거잖아. 그죠? 결혼 중매 회사 언제 가겠냐고.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보면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스티브 잡스는 뭐예요? 아이팟. CD 5,500장 갖고 다니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뭐예요? 아이팟을 만들었다라는 거지. 스마트폰은요? 전 옛날에, 스마트폰 있기 전에 난 내 핸드폰 있었어요. 나는 내 핸드폰을 왜 안 바꿨냐면 내 핸드폰에 불편함을 못 느꼈단 말이야. 자, 불편함을 하나도 못 느꼈는데 어느 날 제가 스마트폰 바뀌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 어떻게 살았냐, 예전에. 오케이? 지금 나 스마트폰 쓰고 있는데 그걸 누가 뺏어가서 다시 옛날 폰, 제 모토로라 폰 쓰라고 하면 나 못 쓴다라는 거지. 보이지도 않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근데 사람들은 왜 스마트폰으로 안 바꿀까요? 이렇게 보면 돈이 없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귀찮은 거야. 그죠? 보세요. 아직 불편함이 없단 말이야. 그죠? 근데 이게 니즈의 디자인이에요. 불편한 게 없어서 안 바꾸는 거야. 그죠? 근데 뭐 사람들이 뭐, 야, 안 바꾸냐, 뭐, 그래서 프로모션 하는 게 뭐야? 뭐 약정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안 내도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뭐예요? 디자이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이 청소년 애들이 스마트폰으로 많이 뭐 중국에는 뭐 신장 팔아서 아이폰 산다는 애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또래 집단에 들어가려면 애들 다 아이폰 쓰고 뭐하고 카카오톡 하는데 나는 카카오톡이 안 돼가지고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이런 네트워크라는 게 왠지 나만 그게 없어서 애들이랑 뭐가 못하는 거. 그래서 젊은 애들, 그래서 젊은 애들이 시장부터 기술이 바뀌잖아요. 누가 이렇게 말하지. 뭐, 예를 들어 요새 신문 보니까 엄마한테 아이폰으로, 공부해야 된다. 그 공부 같은 소리 하고 있죠. 아이폰으로, 테레비로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뭐라고 하지? 인강이 아니라 요새 폰강이라고 하잖아, 폰강. 인강은 인터넷으로 강의 듣는 거. 폰강은 폰으로 보는 거. 그래서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잖아. 엄마, 나 아이폰 사줘. 왜? 게임하게. 이러면 이제 혼나지만, 공부하게. 아이폰 있다 엄마, 내 앞에 거 다 있어. 그리고 지하철에서 애들 다 공부하는데, 난 밀리는 것 같아. 엄마, 나 대학 못 가면, 엄마 책임져? 하면 뭐야? 엄마가 아이폰을 왜 사줘요? 사주는 게 아니죠. 엄마는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뭐야? 인베스트를 하는 거잖아. 투자를 하는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행위가 우리가 물건을 산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물건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내가 갤럭시에다 내가 아이폰에다 투자한 거잖아. 산다라는 건 사는 행위에 맞춰야지만 투자는요. 사고 나서 얘가 나한테 어떤 가치와 호용성을 주느냐의 문제잖아. 그게 더 크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못 구매했다라는 게 뭐냐면 2만 원짜리를 샀는데 만 원의 효과를 뭐 받으면 만 원의 손해를 본 거지.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아유, 언제 또 뒀다 또 쓸모가 있겠지 하고 어딘가 쌓아놔서 또 집에 한 방 하나는 또 창고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가, 만 원짜리를 사가지고 2만 원의 효과가 있으면요. 잘 샀다.
그치? 잘 샀다라고 생각 안 해. 그냥 뭐야? 그냥 한 거지. 그치? 예를 들어, 여러분, 500원짜리 캔커피를 먹었는데, 맛없어. 그렇다고 여러분, 뭐야? 그런 건 아니잖아. 근데 여러분이 막 차를 샀는데 차가 딱 집에 와서 시동켜서 막 안 켜지고 막 그래서 막 이래. 그럼 뭐야? 짜증 팍 나는 거지. 그런 거를 축소하기 위해서 싸다라는 게 마케팅에서 가장 소비자들에게 잘 어필이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사람들은 투자한다고 생각해야 되고, 자발성, 이건 뭘까요? 프로슈머. 그죠? 제가 한번 얘기해 드렸죠. 요새는 제가 한번 포푸드닷컴 한번 얘기해 드렸죠. 예전에. 그죠? 햄버거 사이트에서 뭐요? 햄버거를 만들고, 그들이 또 햄버거를 팔고. 그죠? 그런 행위를 한다고. 그런 것처럼 요새는 이 중소기업은요, 홍보직이라는 개념을 두면 안 돼요. 제3의 홍보실 영업사원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포푸드닷컴, 아시죠? 포푸드닷컴이라는 사이트 들어가 보면, 4개의 버튼이 들어가 보신 분. 그쵸? 그 들어가 보면은 1단계 뭐가 있죠? 메이크. 그쵸? 빵을 만들죠. 햄버거라는 걸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소스, 껴있는 걸 뭐예요? 자기가 이렇게 껴넣는 거잖아. 그 다음 뭐예요? 메이크, 그 다음 딜리버라는 게 있다고. 딜리버. 그래서 그거를 주문을 하면 뭐예요? 30분에 내가 테이크아웃 하겠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임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뭐예요? 자기가 이정훈 버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마켓이잖아. 그럼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걸 마켓에 올리면 누군가는 뭐예요? 이미 만들어져 놓은,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서도 먹겠지만 만들어져 있는 거를 사다 먹겠죠? 그럼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그 일부분의 수익을 준다고 했잖아. 그죠? 저희 회사에서 이지 파워포인트도 약간 그런 성향을 갖고 있고요. 그럼 사람들이 포푸드닷컴의 햄버거를 누가 홍보하겠냐 이거지. 사람들이 홍보한다라는 거죠. 왜요? 내가 소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홍보를 그러니까 처음부터 입소문이라는 걸 기획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짜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홍보를 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중소기업일수록. 왜요? 홍보실이나, 그러니까 그게 비용이 그래서 여러분 네이버가 1년에 1조 이상을 번다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얘기예요. 오케이? 왜요? 이제는 알리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지. 처음부터 뭐예요? 생산자, 고객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중소기업일수록 뭐야? 소규모 사업일수록 고객이 생산자이자 최종 소비자인 걸로 아까 포푸드닷컴 이런 형태로 처음부터 그렇게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기획이 중요한 거죠. 초기에 어떻게 기획을 하느냐. 보세요. 사업의 차별성. 자, 뭐가 보이세요? 자, 그럼 이제 뭐가 보이세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유리하다라는 거야. 일단은 뭐예요? 크니까 잘 보인다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이 대기업이 아니잖아요, 소규모는. 그렇죠? 근데 역으로 보면 또 되게 작으면 잘 보이겠죠? 작으면 안 보여, 묻혀서. 작으면 묻혀서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물론 작아서도 보이죠. 마이크로처럼 해서 틈새를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보일까요? 이렇게 해야 보이는 거야. 아까 말했죠? 특정한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뭔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알게 하고, 이게 차별화라는 거죠. 그렇죠? 스타업의 접근성. 그러니까 여러분 스머프 같은 경우엔 제일 잘 보이는 애가 얘잖아. 빨간색 옷 입고 다니면서. 두 번째로 잘 보이는 애가요. 스머페트. 여자잖아.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제가 스머프 물어보면 제일 많이 생각하는 애가 똘똘이 스머프. 왜요? 자, 여기서 나오는 거죠. 차별성과 퍼스널리티는 뭐예요? 같이 있는 거야. 왜 똘똘이 스머프가 기억이 나요? 똘똘이 스머프의 퍼스널리티가 뭐예요?
누군가에게 매야 뭐 하고 맨날 여러분 옛날 스머프는 맨날 그렇게 끝나서 그 똘똘이 스머프를 이렇게 누가 이렇게 차가지고 똘똘이 스머프가 딱 해서 땡 해서 아이고 뭐뭐뭐 했네 뭐 이런 식으로 똘똘이 스머프가 맨날 혼나면서 끝났다고요. 기억나요? 기억나요? 맨날 그렇게 끝나서 그러니까 똘똘이가 맨날 아는 척하고 하니까 애들이 뭐야 싫어하고 해서 그런데도 똘똘이 스머프가 제일 기억이 난다라는 거야. 뭐 햄머도 있었고 뭐 이런 애도 있었고 나팔 부는 애도 있었고 뭐 또 있었지만 뭐야 얘 혼자 유일하게 안경을 또 쓰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보면 이런 애들이 있다라는 거죠. 언제나 요새 계백과 뭐 그 무사 백동수 이런 거 봐도 백동수는 뭐야 약간 칠푼이 같은 짓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친구는 뭐야 말이 없잖아. 그리고 하나는 안경 쓰고 왔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차별화됐다라는 걸 퍼스널리티로 본단 말이야. 자, 여러분도 아마 고등학교 때 학창시절 때 기억나는 애들은 누가 기억나요? 싸움 잘하는 애 기억났을 거야. 학교 짱 제일 이뻤던 애 잠만 자던 애 맨날 맞던 애 그렇죠? 뭔가 포인트가 있는 애들이 기억이 나는 거고 관계성은 아까 말했죠. 일단 커 보이는 게 사람들한테 신뢰성을 줘요. 어떻게 하면 커 보일까요? 크다라는 거 사람들이 신뢰를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 소규모 회사를 커 보일 수 있죠? 컨소시엄을 할 수도 있고요. 매출로 얘기하는, 뭐 매출을 얘기해봤자, 뭐 순이익으로 얘기해봤자 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소규모 회사가 크게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 블로그를 되게 크게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카페를 갖고 있는데 정말 중고나라처럼 막 500만 명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현상에서 되게 크게 갖고 있다. 얘네들이 정말 사무실은 되게 조그마한 거 갖고 있어도 그렇죠? 여기는 임대료가 비싸니까 못하겠지만 이 웹에서는 노력만 하면 되잖아. 근데 왜 그거 안 할까요? 분석하고 있는 거죠 또. 꾸준히 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누군가는 꾸준히 할 때 또 시장이 변했다, 뭐 이거 하자. 근데 결국은 뭐야?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게 없잖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전략이란 그래도 최소한의 자원이 있을 때 얘기하는 거고, 아무것도 없으면 뭐야? 그냥 과감하고 똥꼬집 부리면서 뭐야? 한 길만 그러니까 약간 무대뽀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뭐 하고 남들이 뭐라고 하던 자기 길만 가는 그런 거?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소규모 기업이 너무 대기업을 많이 흉내내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 미국에서 MBA 받고 이런 사람들이 또 소기업에 가면 잘 못하는 거야. 왜요? 이 MBA 받고 뭐 하는 사람들이 소기업에 가서 뭐 무슨 분석이 어쩌고 뭐 알아듣지도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작은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대기업에 가면 무시당하고. 그래서 여러분 소규모 사업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마케팅 전략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창업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대기업에서는 무슨 뭐 마케팅 컨설턴트 뭐 교수 막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 타임이 뭘까요? 고객의 관계성. 타임이 왜 중요할까요? 시간.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신뢰하냐면 한결같은 사람. 그렇죠? 언제나 뭐예요? 그 자리에 가면 있고요. 그렇죠? 뭐 그래서 여러분 뭐 그게 보면 언제나 이렇게 옛날에 뭐 가보면 뭐 그 자리에서 몇십 년 동안 있고요. 그냥 뭐야 그 세탁소를 한 20년 동안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예요? 신뢰한다라는 거죠. 왜 안 도망간다라는 거야. 그렇죠? 근데 여러분 뭐 임대료가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야? 그잖아. 내가 5년 계약했는데 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나가야 될 수도 있잖아. 근데 여러분 어디는 꾸준히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웹은 또 꾸준히 갈 수 있다라는 거야. 내가 도메인을 갖고 계속만 하면은 사람들은 뭐야? 언제나 24시간 365일 뭐야? 그 대신 꾸준하다라는 게 그냥 오래만 있다는 게 아니라 뭐야? 한결같이 좋은 서비스로. 예를 들어 여러분이 뭐 블로그를 한다고 하면 매일매일 뭐예요? 사람들에게 뭐 컨텐츠를 제공을 해주던
자, 뭐를 내주다. 저는 이렇게 봐요. 중소기업일수록요, 물론 이제 그 단발적인 매출을 내기 위해서 뭐 찌라시도 만들고 뭐 또 해야 되고 그런 것도 다 해야 되는데 결국 브랜드를 만들고 뭔가 성장하려면 뭐요? 한결같이, 그러니까 투자 대비 효과가 크고 확장성이 큰 웹과 앱 이런 걸 무시하지 말아라. 오케이? 그저께 한 회사에서 저한테 이제 뭐 물어보더라고요. 한 1,500만 원의 예산이 있대요. 이번에 자기네 고객 관리하고 뭐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대표님이 저희 클라이언트들하고 막 이런 사람들한테 다이어리를 만들어 주려고 한대. 수첩. 오케이? 근데 여러분 1,500만 원 갖고 고급 수첩도 아닐 거 아니야. 그냥 뭐예요? 그냥 일반적인 수첩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수첩 없어서 고민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차라리 1,500만 원 갖고 웹사이트를 만들던 아니면 앱을 만들던 그런 거를 만들어서 계속 메인테인하고 유지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했더니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장님이 그렇게 생각 안 한대. 사장님은 뭐야? 그냥 이게 물어봤대. 이렇게요. 수첩 만들면 좋지. 그렇게 물어보니까 좋은 거죠. 그렇죠? 수첩은 여러분 길어야 뭐예요? 길어야 여러분 일주일도 안 갖고 다녀. 거기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수첩이 필요하지가 않잖아. 다 뭐예요? 구글 스케줄러로 동기화하고 다니고 뭐하고 하는데 그거 쓰고 다니고 하는 할아버지들 아니에요. 아니면 좀 나이 든 세대. 그렇죠? 자, 그만큼 여러분이 공익과의 관계성을 하려면 뭔가는 좀 랜드마크적인 게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 시간에 대한 그 지속성. 그러니까 지속성을 하려면 여러분 뭐예요? 꾸준하게 하려면 좀 고정비가 작은 거일수록 좋죠. 그렇죠? 뭐 한결같이 뭐 좋으면 했다, 안 좋으면 빠졌다. 이건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사무실을 냈는데 무보증 사무실에다 냈다고 쳐봐. 사람들이 그거 모를 것 같아요. 그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우리 강의를 하는데 뭐 토지에서 빌려서 해. 그런 건 신뢰를 못 준다라는 거야. 왜요? 그냥 치고 빠지고 하는 거잖아. 자, 소규모 사업자가 마케팅에 실패하는 5가지 오류를 얘기해 볼게요. 자, 소규모 사업자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이렇게 믿어요. 제가 얘기해 드렸죠? 오류란 말이야. 마케팅 사례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마케팅 사례도 일종의 마케팅이야. 일단 마케팅 사례의 위험한 점은 뭐냐면 마케팅 사례는 상호보고라는 거야. 일어난 거에 대한 보고이기 때문에 어떤 사장님이 되게 추진력이 강해서 성공하면 추진력이겠지만 실패하면 뭐 고집불통으로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자기네들의 사례는 잘 안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읽어보면 마케팅 사례를 읽어보면 뭐 특별한 거 몇 말 안 나와. 그런데도 사람들은 중소기업의 사례를 읽어보세요. 뭐 별거 증거 없어. 그냥 뭐요? 사장님의 객기. 그죠? 약간 무대뽀. 그리고 위기가 있어도 뭐야? 막 버티는 거, 막 그런 얘기들이잖아. 그렇죠?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뭔가 어떤 기법을 원하고 있지만 솔직히 까놓고 보면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자, 그 두 번째 오류는 소규모 마케팅은 일단 해보는 것이다. 오케이? 그래요. 그러나 컨셉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되는 것도 해보는 건 좋은 건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뭐예요? 컨시스턴스,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기가 뭔가를 잡지 않으면 뭐야? 그냥 장사가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 여러분이 슈퍼마켓을 하는데 그냥 일단 뭐든지 해보면 좋겠어. 오케이? 근데 그거에도 어느 정도의 선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자파상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좋다라는 거야. 그래 일단 해보자. 내가 예를 들어 돌만 모으는 수석상이 될 거야. 나는 100돌만 모을 거야. 그러면 그래 한번 해보자. 이건 좋은데 그냥 그런 컨셉 없이 그냥 무조건 해보자 하면 삽질만 오래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거 있잖아. 야 요새 노래방이 뜬다면 노래방. 야 요새 만화방이 뜬다 만화방. 요새 스티커방이 뜬다 스티커방. 그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뭐예요? 이 비즈니스는 충분히 미래 성장성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컨셉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이 무조건 해보는 건 좀 문제라는 거고, 아까 말한 것처럼 시장 조사할 때 소규모 사업자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창업 컨설턴트한테 가서 물어보지 말라고요. 오케이? 자신이 직접 보고 직접 느끼고 직접 판단하지 않으면 뭐예요? 책임을 질 수가 없다라는 거야.
세 번째요. 마케팅을 하려면 자본이 필요하죠. 예스! 자본이 필요해요. 그러나 노! 마케팅을 하려면 사람이 필요하죠.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알리면서 살 사람. 그죠? 그냥 살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고 나서 퍼푸드닷컴처럼. 돈은 없어도 돼. 이 사람들이 뭐예요? 사주면 돈이 만들어지는 거고 알려주면 돈을 벌어주는 행위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내가 누굴 아느냐보다 내가 뭘 아느냐보다 누굴 아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죠. 근데 요새는 바뀌었다고 하죠. 누가 나를 아느냐라고 하잖아요. 내가 누굴 아느냐가 아니라 누가 나를 알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 번째, 싸게 많이 팔면 이게 진짜 문제예요. 왜 가격으로 승부하면 대부분 망하죠? 여러분 예를 들어 저희 다이소라고 아시죠? 다이소는 참 싸게 만들려면 많이 때우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럼 망할 수 있다. 싸다라는 거는요, 결정적으로 여러분 진입장벽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 사람들은 싸면 여기서 내가 싸게 팔아 1,000원에. 근데 저기서 500원 팔아. 그럼 절로 가. 어차피 뭐야? 싸서 여기 왔던 거거든. 너를 좋아했던 것도 아니고 너를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싼 거거든. 근데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야 500원 하면 도저히 안 남는데? 근데 걔네들이 계속 500원에 팔아. 근데 왜 걔네들 500원에 팔죠? 너네 망하라고 하는 거지. 얘네가 망하면요 다시 1,000원이죠. 걔는 자본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 여러분 그렇게 많이들 해요. 지금도 여러분 쇼핑몰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요? 돈이 안 돼도 대기업에서 계속 공급해 주니까 그냥 뭐요?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놈이 강하다. 이런 컨셉이 있고, 다섯 번째, 마케팅의 핵심은 전략이다. 생존하는 마케팅은 일단 눈에 보여야 돼요. 이게 뭘까요? 일단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 성과 창출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오케이? 전략보다는 뭔가 뭐요?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뭔가 하면서, 저는 이렇게 봐요. 중소기업 사람들은 마케팅을 배워서 잘하는 것보단 마케팅을 하면서 마케팅을 배우는 게 더 빠르다라는 거야. 그렇다고 전혀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배움에 너무 시간을 뺏기지 말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자기가 배울 수 있죠? 자기가 뭔가 몰랐을 때 배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면 뭘 배워야 될지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뭘 배우기 위해서라도 do something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정주영 씨가 직원들이 뭐라고 하면 맨날 뭐라고 했다고 그래요? 해보긴 했어? 그 말을 왜 했을까요? 해봐야 뭐가 잘 됐고 다음에 어떤 스텝을 해야 되는지 아는 거잖아요. 소규모 사업자의 10가지 마케팅 핵심 가이드를 얘기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업은 죽어 뭘 남길까요? 이름을 남기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 소상업을 할 때 사람들은요, 이름 짓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하는데, 이름 짓는 게 정말 중요한 거야. 이름을 지을 땐 사문절로 지어라. 언제나 어렵게 짓지 말아라. 아니면 길게 지을 거면 좀 특이하게 짓던가. 왜요? 그리고 대표성을 갖게 하라. 입에 붙게 하라. 그죠? 이렇게 안 하고 무슨 도메인을 사도 어떤 사람은 p.kr 도메인을 사더라도 여러분이 co.kr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우리나라에서 컴보단 co.kr을 훨씬 더 많이 선호한다고. 저는 도메인을 살 때 컴은 있는데 co.은 없는데 컴이 있죠. 그럼 안 사요. 오케이? org도 잘 안 찍어 사람들은. 그죠? 언제나 비즈 이런 거 있잖아. 사람들은 예를 들어 비즈 트렌드코리아.비즈 그러면 사람들은 야매로 한다고. 그렇죠? 아시아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건 도메인 사는 사람들의 장난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도메인 에 대한 먼저 선점을 해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뺏긴다 이런 걸 하잖아.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사람들 그런 거 안 산단 말이야. 잘. 왜요? 그런 개념이 없어. 여러분
그 KR, 뭐, 그 퍼스널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거 잘 모른다. 이거 마케팅 하려고 하는 거죠. 옛날에 한글 도메인이 정말 뭐 중요하다 해서 한글 도메인 막 샀잖아. 여러분 최근에 한글 찍고 들어가는 데가 있냐고. 도메인 창에, 주소창에 한글 찍어서 들어간 적 별로 없죠. 그렇죠? 차라리 네이버에다가 찍고 들어가지. 거기다가는 왠지 영어를 찍어야 될 것 같은 거. 왜요? 언제나 이렇게 주소 넘어가면 거기 영어가 나왔잖아. 거기 한글 나와요? 첫 페이지, 두 번째 줄, 뭐 이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웬만하면 하나라도 뭐 하는 게 좋아요? 1등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라도. 그러니까, 욕쟁이 할머니는 욕이라도 잘하잖아. 자, 여러분, 여기서 1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를 잘하면 알게 되고요. 하나를 잘해서 좋아하게 되고, 하나를 잘해서 신뢰하게 될 수 있는 거야. 하나를 잘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집중할 수 있어야지. 그러려면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서서갈비 가봤어요? 서서갈비? 난 서서갈비 가봤어요? 서서갈비 먹는데? 나 가봤는데 싸 일단. 그리고 빨리 먹고 가야 돼. 아 다리 아파 죽겠어. 진짜 서서 먹어요? 아, 서서 먹어요? 앉아서 먹겠다는 건 없어요. 서서 먹는 거야. 앉아서 먹으면 오래 있잖아. 거기는 싸게 파는 대신 뭐야? 회전율을 좋게 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 거고, 뭔가 어떤 분야에서는 1위. 예를 들어 무슨,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그 분야에서 1위. 그렇죠? 고객 관리, 아니면 가장, 전화를 많이, 뭐든 1위. 자, 당신의 고객이 당신의 회사를 뭐예요? 신문에서 먼저 보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보도자료 같은 거를 많이 쓰는데 요새는 보도자료도 돈 주면 한단 말이야. 그렇죠? 뉴스와이어나 이런 데다가 그러니까 충전하면서 이렇게 보도자료를 낼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한 100만원, 한 150만원 주면 조중동에다가 때릴 수가 있거든. 그렇죠? 그 정도의 투자는 해야 되는, 왜 이게 좋을까요? 신문에서 나오는 건 네이버나 이런 데에서도 계속 노출이 되거든. 그리고 여러분의 소식, 여러분의 제품이나 여러분의 회사를 블로그에서 보는 것보다 뉴스에서 보는 게 훨씬 더 신뢰를 하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고객 정보가 사업의 자산이에요. 고객을 모일 풀이 있어야지. 그죠? 자, 보세요. 풀이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 요새는 그러면서 나온 게 CRM이잖아. 앱이 있던 웹이 있던 뭔가 그래서 요새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네이트원 한번 개인정보 나왔잖아. 그 개인정보가 시장이라는 거야. 누가 뭘 사고 어떻게 사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종의 무슨 살 때마다 고객 카드 하고 하는 거마다 그 데이터베이스를 줄여서 걔네들이 가장 옵티마이즈된 제품을 생산하고 제품을 유통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엄청난 제품 생산비하고 유통비를 절감할 수가 있거든. 그걸 제일 잘하는 데가 월마트예요. 월마트. 여러분 월마트에 가보면 애들이 이렇게 이어폰 차고 있잖아요. 그 이어폰이 뭐예요? 작업 지시하는 거거든. 그 노래 듣는 게 아니라. 이어폰을 차고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서 선반 뭐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다 한단 말이야. 걔네들은 딱 필요한 것만 만들어서 딱 공급을 하면 창고비나 여러 가지에서 줄여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고객의 풀을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요. 전체 고객의 10%를 뭘로 채용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영업사원으로 쓰는 게 좋아요. 그 고민을 언제나 해봐야 돼요. 돈을 돌려주더라도, 수익의 일부분을 주더라도 그들이 낫다라는 거야. 그렇죠. 왜요? 여러분 고객이 우리 회사 사람의 얘기를 더 듣겠어요? 아니면 고객이 자기와 똑같은 소비자의 얘기를 듣겠냐고. 그러니까 어떤 형식이든 그들을 프로슈머 할 수 있는 방법, 포푸드닷컴처럼 그래서 이런 거 많이 하잖아. 팔면은 요새 보험은 다 그렇게 하잖아. 자기가 팔면 그 사람이 재갱신하면 할수록 일부분을 이렇게 돈을 주는 행위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연봉 1억 이런 사람들이잖아. 보험 영업하는 사람들. 자기가 피라미드 구조처럼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든 여러분이 처음에 상품을 개발할 때부터 저는 이렇게 봐요. 마케팅을 상품 개발하고 마케팅 고민을 하는 건 이미 늦은 거 아닌가? 그죠? 상품 기획을 할 때부터 마케팅은 들어왔어야 된다는 것이. 그죠? 왜요? 처음부터 사람들의 뭐예요? 핵심 고객의 문제성을 발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하면서 뭔가 이게 들어오게 사람들, 내 친구를 들어오게끔 해야만 내가 더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거. 이게 요새 말하는 SNS의 기본 구조라는 거죠. 최고 영업자가 되려면 최고 강사가 되는 게 더 좋아요. 오케이? 많은 CEO들은 까마드로 말해서 뭐예요? 누굴 믿죠? 사람들은 이렇게 어디 가서 영업하거나 물건을 파는 것보단 그 문제를 부각하고 그 문제를 솔루션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제품을 얘기하는 걸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자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지만 강사는 사람들이 말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렇죠? 자, 상품과 서비스를 팔지 말고 뭘 팔아야 돼요? 솔루션을 팔아라.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편한 마케팅을 하지 말고 뭐예요? 힘든 마케팅을 하세요. 오케이?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맨날 통계 자료 보고 무슨 어디 자료만 보고 하지 말고 페이스북 맨날 보면서 뭐예요? 체크하고 그렇죠? 직접 현장 가보고 내가 정말 느껴보고 그 게다가 내 물건 내가 팔려는 물건을 내가 제일 좋아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팔 거냐고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영업의 기본 물건을 팔기 전에 나를 팔고 그 다음 뭘 팔아요? 우리 브랜드를 회사를 팔고 그 다음 마지막 상품을 팔아라. 나를 팔고 조직을 팔고 그래야만 상품이 나온다는 거죠. 나는 뭐예요? 신뢰하는 거고 나를 보증하는 게 회사고 그래야만 사람들 왜? 모든 상품이 비슷비슷하니까. 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왜 이걸 사야 돼요가 아니에요. 뭐죠? 왜 내가 이걸 너한테 사야 돼요? 이거죠. 그죠? 조건이 왜요? 다 있으니까. 독점적으로 걔만 공급하는 게 아니니까. 광고나 홍보에 쓸 돈으로 고객의 사용 후기를 모으는 게 더 나을 거라고 봐요. 이렇게? 왜요? 고객의 그 사용 평가가 그렇죠. 이런 거를 어디서 잘했냐면 김희선 광고 하는 데 있죠. DHC인가? 네. 걔네들이 이거 잘했다고 하죠. 어떻게 잘했어요? 만약에 이제 제품을 사서 후기를 좋은 후기를 남겨주면 그 사람들한테 수당금을 주잖아요. 수당금을 준 게 아니라 샘플. 그러니까 아주 고급적인 샘플이나 이런 거를 많이 줘서 사람들이 물론 좋기도 해야겠지만 뭐예요? 좋은 그런 샘플링을 얻기 위해서 더 좋은 얘기를 해줬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새는 뭐 저번에 어디 무슨 애기 뭐 이렇게 잔치하는 서비스를 아는 사람이 해서 봤더니 뭐 이런 거 하더라고요. 애기 행사를 했어요. 애기 돌잔치 같은 행사를 했을 때 찍은 사진을 어디 사이트에다가 블로그에다 올린 다음 그거를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5%의 적립금을 드립니다. 뭐 이렇게 해놓더라고요. 근데 어머님들은 그거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하는데 그게 엄청 왜 그럴까요? 내가 올리면 홍보고 잘리니까 저 사람들로 하여금 올리게끔 하는 거잖아. 근데 손해볼 게 없는 게 받은 돈의 5%를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포인트로 적립을 하니까 뭐예요? 다시 재구매로 다시 뽑는 거죠. 페이스북 마케팅 하지 말고 페이스북에서 뭐 하는 게 좋아요? 고객 관리가 최고의 마케팅이라는 거야. 그죠? 한번 물건 팔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야? 계속 관계를 하면서 재구매. 왜 그럴까요? 성숙시장이기 때문에요. 이게 ROI라고 하죠. 또 한 번 하고 나서 뭐야? 그죠? 반복 구매 뭐 이런 게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계속 니즈를 만들어야. 그래서 기업은 계속 끊임없이 뭐예요? 혁신해야 돼요. 페이스북에서 마케팅하면
좀 매장당하죠. 그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아니, 할 거면 하던가, 대놓고.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죠? 그쵸? 처음엔 그런 의도가 없이 막 좋아요도 하고 하다가 나중엔 뭐예요? 막 팔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안 해요. 무시하지. 자기가 화가 나는 거잖아. 내가 좋아요 그렇게 해주고 재밌는 글도 올려줬으면 사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내가 사주죠? 그쵸? 이런 부분이 있잖아. 그래서 대부분 고객을 후고객 관리 측면에서 쓰는 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좋은 마케팅이란 그들이 다시 나를 찾게끔 하는 건 나쁘지 않다. 자, 7가지 어드바이스를 해드리면 지식정보 콘텐츠가 담긴 웹사이트와 대화하는 SNS를 구축하는 게 좋아요. 왜? 공짜잖아. 자, 요새는 웹사이트도 안 만들고 이제는 옛날에는 블로그 만든다고 했잖아요. 요새는 뭐 만들어요? 페이지 만들잖아. 그냥 페이스북에서. 그렇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로 페이지 만들면 앱 서비스도 다 무료잖아. 그죠?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뜨는 거 그러니까 참 좋아진 세상이에요. 자, 그리고요. 수동적으로 말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말하라. 이건 뭘까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차이가 뭐죠? 이렇게 말하지 말고 언제든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그 신청사항은 저희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이러지 말고 언제든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저희들이 즉시 신청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이 말이 더 그렇죠? 적극적으로 보인다라는 거야. 명함을 놓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이건 무단 뭐야? 그렇죠? 명함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사람들은 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많은 모임보다는 어떤 모임이 더 좋을까요? 공동의 목적을 지닌 모임에 참여하는 게 더 좋아요. 그냥 아무 목적이 없는 모임에 가면 것도 못 얻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케팅이 무조건 사람들 많은 데에 간다고 나를 아무리 알려봤자 뭐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그 니즈와 문제를 가질 수 있겠지. 근데 문제는 뭐야? 그 시점의 문제라는 거죠. 그죠? 뭐 1년 후가 될 수도 있고 뭐 몇 년 후가 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상관이 없겠지만 사람들은요. 자기가 뭔가 필요할 때 쉽게 리치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차원에선 페이스북이 좋다라는 거야. 전화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런 사이. 자, 소비자의 니즈와 욕구는 통계 자료가 아닌 뭐예요? 노블레스지와 트위터, 페이스북 안에 있다라는 거지. 오케이? 제가 봤을 때는 그걸 끊임없이 한 번 보고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야. 노블레스지는 디자이어가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트위터는요.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숨겨진 욕구들, 히든 디자이어라고 말을 하죠. 매일매일 마케팅을 공부하는 게 좋아요. 왜요? 마켓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죠? 그래서 아마 마케팅, 이런 컨설팅, 마케팅, 교육, 이 시장은 되게 클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계속 변화하니까. 그렇죠? 변화하지 않으면 뭐예요?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위기가 없는 거죠.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보단 저는 요새는 앱을 먼저 만드는 게 낫다고 봐요. 근데 앱도 그 페이스북으로 하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자기만의 맞춤 기능을 가지려면 앱을 만들어야 되는데 앱이 비싸. 지금 아직 초기라. 그렇죠? 근데 비싼데 만들 수 있으면 만드는 게 좋아. 싸지면 그러니까 옛날 앱도 그래요. 처음에 앱이 처음 나왔을 땐 처음에 나왔을 때 비쌌어. 그러나 그러니까 비쌌기 때문에 만들면 홍보는 잘 됐다고. 없어서. 근데 지금은 만드는 건 싸지지만 홍보비가 비싼 거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이럴 거면 만드는 게 낫다 이거죠. 자, 모든 사업을 2가지 사업 영역에 접목시켜라. 이 2가지 사업이 가장 미래에 그렇죠. 유망할 거라고 말을 해요. 결국 사람들은 아프지 않고 싶은 니즈와
건강하게 살고 싶은 디자이어. 그러려면 엄청난 기술과 지식이 있어야죠. 그걸 만드는 건 인간이죠. 인간을 업그레이드하는 건 교육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같이 돈다라는 거죠. 사례를 보면 6일 약국가는 건 소규모 마케팅은 되게 잘한 전략이 있었던 게 아니라 뭐예요? 김성호 대표가 간절함이 더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꾸준함. 이건 여러분 분석도 안 되는 거야. 이거 못해. 그리고야 왜요? 속 터져서. 그렇죠? 그리고야 해피캠퍼스 같은 것도 잘 본 거죠. 해피캠퍼스 아시죠? 애들이 뭐예요? 보고서를 레포트를 매일 써야 하죠. 그리고 쓰고 나서는 그냥 버려버리는 거잖아. 그리고 또 누군가 또 계속 써야 되잖아. 이거 니즈일까요? 디자이어일까요? 니즈와 디자이어가 동시에 있지. 빨리빨리 제출하고 싶어 하는 애들, 누군가를 보아서 뭐에 더 잘 쓰고 싶은 애들. 그렇죠? 3명이 만들었다고 하죠. 오케이? 자, 그리고요. 북코스모스도 재밌는 사이트죠. 사람들이 넘쳐나는 책. 그죠? 넘쳐나는 책. 빨리 보고 싶다라는 뭐예요? 디자이어. 책을 안 보면 뭐예요? 왠지 밀린다라는 니즈. 이 두 개가 결합돼서 만든 책 요약 사이트. 오케이? 그리고요. 출판사들에겐 홍보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 그죠? 이런 니즈, 시장의 구조를 잘 맞춰서 지금은 또 이북으로 성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저자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테일 오브 더 테이프. 그러니까 덕테이프 마케팅이라는 걸 가지고 이 사람도 1인 기업가예요. 이 사람은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책이 조금 잘 판매가 됐는지 이걸 통해서 뭐예요? 소규모 사업 하는 사람들에게 컨설팅을 하고, 그죠? 이런 강연회 하고, 근데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자신의 기법을 마케팅을 잘하는 거라고. 자, 이렇게 자기네들, 아까 말했죠. 이름이 중요하고, 로고가 중요하고 하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요? 어슬라이즈, 컨설턴트, 덕테이프, 마케팅, 이런 식으로 자동차에 막 붙이고 다니고 막 그러더라고요. 왜 붙이고 다닐 수 있어요? 자기가 이거 하는 거에 대한 프라우드가 있다라는 거지. 그렇죠? 저희 회사에서도 이런 소규모 사업자는 아니지만 이 직장인들끼리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마케팅을 배우고 사업을 배우려면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야? 직접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히든 비즈니스라고 해서 직장인 분들과 함께 진짜 사업 모델을 짜는 거를 저희가 지금 이제 1기, 2기 이렇게 거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것도 하나의 일종의 저희도 이게 만약 잘 되고 이게 그렇게 되면 뭐야? 잘 된 사람들이 홍보를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최고의 고객 만족은 어디서 끝나요? 진짜 추천해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고객이 만족은 했는데 다른 고객을 추천 안 하면요. 자, 그 만족을 못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 보면 이 좋은 마케팅을 하려면 FM 라디오보단 AM 라디오가 되어라. 이건 뭘까요? FM은 이렇게 잘 맞춰지죠. 채널이 몇 개 없으니까. AM은요? 상당히 여러분 잘 맞춰야 돼요. 그게 뭘까요? 타겟팅이라고. 여러분의 핵심 고객. 잘 맞춰야만 여러분이 작은 기업은요. 작다라는 게 강점이에요. 작은 기업은 키우면 제가 서강대를 나왔는데 서강대의 모토가 그거예요. 작지만 강한 대학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작은 기업이 미래에 더 많아질 거라고 보고 그 기업이 더 작아질 거라고 봐요. 1인 기업 형태로. 그렇죠? 근데 1인 기업가들은 1인 기업이 아니에요. 그들은 연합을 하기도 하고요. 그들은 혼자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형태에서 나오는 뭐예요? 유연성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경기가 안 좋을 때 그들은 여러분 왜 망해요? 경기 좋을 때 벌렸다가 경기 안 좋을 때 뭐예요? 회수가 안 돼서 망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누가 이렇게 경기 좋을 땐 나대지 말고 경기 안 좋을 때 더 들이대라. 그럼 뭐예요? 경기 좋을 땐 성장하나니.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언제나 차별적으로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하죠. 남들 좋을 때 나도 하고 남이 안 좋을 때 나도 안 하고.
워런 버핏도 언제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못할까요? 불확실성에 대한 용기가 없는 거죠. 자, 왜? 남들이 간 땅을 가고 싶어 하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다음 시간엔 우리가 한번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뭐를 했죠? 영업 전략을 했었죠. 그 BCG의 영업 전략이라는 걸 우리가 저번에 한번 했었어요.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한 건 B2C에 좀 가까워요. 근데 요새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 B2C, 그러니까 비즈니스 때 이제 컨슈머 하는 것도 있지만, B2B, 비즈니스 대 비즈니스로 하는 것도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사업 대 사업 전략, 뭐 제휴건 어떤, 뭐 이런 거요. 뭐 이런 전략을 어떻게 메이드하고 기획을 하고 어떻게 풀어가는지 조금 재미없는 책인데 읽어보시면 B2C, B2B를 같이 알고 있는 게 되게 좋아요. 마케팅에서. 오케이? 그러니까 제가 요새 마케팅을 조금 많이 풀고 있죠. 다시. 언론에서. 그러니까 저번에 말한 거 이제 버스턴 BCG 그룹의 뭐요? B2C. 오늘은 말한 게 뭐죠? 소규모 사업자들의 마케팅. 그다음 이건 B2B 대규모 사업자들의 마케팅 기법.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마케팅 뭐 전문가가 되던 또 나아가서 컨설턴트가 되던 나아가서 강사가 되던 두루두루 마케팅 기법은 많이 알고 있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